자, 동아 ST 살펴보겠습니다. 동아 ST 구 동아 제약이죠. 바카스로 유명한 왕년에 뭐 이게 동아 ST는 그래서 예전 과거서부터 이제 뭐 돈 버는 회사. 그래서 위쪽에 우리 제약바이오 5대 메이커 안에 계속 들어있던 종목입니다. 뭐 동아제약의 바카스 그러면 너도나도 뭐 한국인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뭐 엄청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벌어줬던 이제 지금은 뭐 위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바카스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바카스만 파느냐? 이게 뭐 유명한 거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제약이지, 이름만 제약이지 뭐 실제로는 제약 신약 개발을 하지 않는 회사. 사실상 물회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카스만 파는 건 아니고 신약도 합니다. 신약도 하는데 문제가 이게 조금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신약이 좀 느렸어요. 신약이 조금 늦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덜 되죠. 다른 쪽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한미약품 그리고 또 2020년 이후 들어서 뭐 유한양행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비만약 종목들 최근에 한미약품들 같은 경우는 쭉 다시 또 비만 가지고 치고 들어왔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한미약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 앞에서부터 쭉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약바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들었었고요. 뭐 가까이는 툴젠이라든가 앞쪽에는 헬릭스미스도 있고요. 오스코텍도 있고요. 제약바의 올드보이들이 차례대로 최근에는 HLB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에서 친다 그러면 현재를 친다면 가장 대표적인 한미에 이어서 두 번째, 한미는 뭐 원래부터 올라왔어야 맞는 애니까요. 올드보이의 귀환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동아제약이 지금 최근 연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저희가 한 번도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동아제약, 동아 ST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냥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초에 고점 기록하고 그리고는 천재투자TV 개설될 때쯤엔 연락이 밀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올라 들어왔다가 또 뒤로 밀리고 이때 뭐 비만 쪽에 집중적으로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동아제약 같은 경우를 쳐다볼 필요 자체가 없었죠. 그 뒤에도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뚫고 들어온 자리가 이게 어디 이후냐 그러면 이거 올 초 이후에요. 올 초에도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막 올라 들어갔을 때 얘 까꾸로 계속 밀려내리고 있어서 이 종목을 다룰 일 자체가 전혀 없는 종목인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판때기가 조금 변했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얘기 들은 것처럼 이제 과거 한동안 잊혀졌던 이름들이 시장이 올라 들어가면서 앞서 먼저 나간 D&D 파마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죠. 이제 부담스러운 국면에 놓여 있자 이제 뒤에서 들어오는 이 유명사들 이쪽에 지금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동아제약의 경우 현재 두 개의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의 겁니다. 이건 남의 거. 근데 현재로 본다 그러면 자기들 거보다는 일단 남의 거에 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자, 이게 우선 첫 번째로는 소나 개나 다 하는 비만이고요. 비만 신약. 그렇죠? 소나 개나 다 하는 이 비만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면증약이라든가 뭐 이런 건 조금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뇌질환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있기는 기존에 이렇게 이중항체 굉장히 늦었죠. 이중항체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 한미약품하고 D&D 파마텍 올릭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도 조금 늦었고요. 조금 늦었어요. ADC가 이중항체고 이건 소나게나 이제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최근에 자 이거 미국 학회에서 자 이거 이제 지난주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요거 나와서 이렇게 빠져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죠. 요거 외에 또 다른 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밑에 지금 SK 바이오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쪽 같은 거 보면 이게 참 진짜 얼마나 가기가 이렇게 가짜는 소린가 하면 이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 290불만의 신약 허가 깜짝 환자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얘기입니다. 이거 SK 바이오팜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었죠.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이 뇌전증 신약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뉴스 기사하고 실제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 이게 웃기는 애들이야 얘들. 예, 기자놈들도 아주 웃기는 새끼들이고 제가 식약처 욕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이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미국 FDA를 통과를 한 거는 5년 전입니다. 2020년에 통과한 회사예요. 이거.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이제 과정들 생산 늘리고 이렇게 떼돈을 벌고 있거든요. 5년 전에 통과를 했는데 내내 국내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고 질질 끌고 있었다 이거야. 이러다가 지금 5년 만에 통과시켜준 거거든요. 엑스코프린 미국에서는 이렇게 떼돈 벌고 있는 이 약을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들 넣어보면 이게 다 엑스코프리예요. 엑스코프리 이 전부 엑스코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매출 4천억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엑스코프리 줄줄이 나오죠? 미국 약, 미국 엑스코프리 이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이게 2020년에 통과된 겁니다. 그걸 질질 끌고 있다가 그래서 욕을 제가 바가지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통과가 됐죠. 이렇게 지난주에 통과됐는데 우리 훌륭하신 이 기레기 나으리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이 식약처가 맨날 깽판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훌륭하신 우리 나으리들은 292일 만에 깜짝 허가 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따서라서 환자들이 바래가지고 그 전격적인 속도로 약을 허가해 준 것처럼 이런 소리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꺼내서 그 덕에 이 동아스티의 경우에는 자, 이 엑스코프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SK 바이오팜은 주가가 못 올라가고요. 이미 기존에 반영돼 있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올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국내 판권을 SK 바이오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전에 SK 바이오팜에서 그럴 때는 신약 손도 안 대주고 미국 FDA까지 통과하는 걸 전혀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경향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겠죠. 우리 식약처. 그래서 결국에 국내 판권을 SK 바이오팜 대신에 뚫어준 회사가 이 동아제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엑스코프리 FDA 품목 허가 나온 게 2019년이에요. 이걸 내내 안 뚫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 뚫고 유럽 뚫고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뒤에 이제 허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고 요것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지만 굉장히 더디고 느리지만 작년도에는 실적도 개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동아SD 같은 경우에 실적이 적자입니다. 올해도 적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약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라서 이제 신약에 관한 이슈들이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비만 후발주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뒤 배경 정도 되는 거고요. 모멘텀 보완이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자 이건 이제 비만 후발 비만 주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뒤에서 간혹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이게 원래 전형적인 중장기 투자예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이 한미약품이 이렇게 올라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뒤에 이제 이 코스피의 이 네임드 제약사들 대웅제약이라든가 그리고 녹십자, 종근당, 동아제약 이런 종목들이 뒤에 후발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어린 반품도 없고 녹십자 경우에는 녹십자 역시 다들 신약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들 얘들도 다른 시장에서 부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 올라가고 부각받지 않으면 못 올라가고 이제 한미약품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요 다음 수 중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유한영일 같은 경우 별개를 쳐야 되고 대한제약도 별개고요. 녹십자, 종근당, 동아ST 요런 애들이 이제 구 네임드 종목 뒷조직인데 그 중에서는 지금 가장 빠른 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까지
여기 뭐 7만 원 근처 6만 5천 원 위에서 7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종목의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예전서부터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 오랜가들이 될 겁니다.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들고 계시고요. 들고 계시고 저 위쪽까지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게 새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사실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장세는 대형주 장세죠. 코스피 장세고 대형주 장세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지금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몫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로 한번 빠져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수급도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단타로 그래서 이슈 들어오면서 비만자부터 들어오니까 그냥 치고 빠지고 이런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쪽이죠. 실제로 이제 가속 구간은 이 벽을 뚫고 올라가면입니다. 이 벽을 뚫고 올라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방을 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방을 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싼 맛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싼 맛에 사는 종목에 바이오 종목에 싼 맛에 사는 종목이 없냐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근당이라든가 녹십자 같은 애들 아예 껌 붙어 있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주 강하지만 싼 종목 HK 이노엠 같은 종목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친다 그러면 이 위로 따라붙을 정도의 종목은 아니고 이제 밑에 라인에서 뚫고 위로 올라가는 시도 보이는 요 구간, 그 요 구간에서는 지금 놓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차라리 이 위쪽 구간에서 이렇게 노리거나 그 위치 포인트를 잘 잡고 접근을 하셔야 그나마 좀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 네임드 종목 중에서는 싼 쪽에 들어가고 그나마 종근당 노출자보다는 조금 모멘텀이 더 강한 종목이니까요. 여기 이 자리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잘라서 매매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반 넘었고요. 자 다시 또 증시 조정 끝내고 어저께 3%의 반등 그리고 오늘도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동안 보이지 않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로 놀던 반도체 소부장 어저께 뒤집게 들어갔었죠. 자, 이런 종목들 켜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쪽 종목에서 사실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침에 이례적으로 보인 요 종목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또 반도체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오늘은 뭐 반도체 소부장 쪽을 가장 집중적으로 노려드릴 때고요. 요런 쪽의 라인들 같은 경우 아침에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간다라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